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피터 캔크로와 저지 마이크스 성공 스토리, 그리고 중국, 트럼프의 중재자로 머스크를 주시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세계적인 샌드위치 체인을 만들어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지 마이크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피터 캔크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나이에 시작한 작은 꿈이 어떻게 8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터 캔크로는 1971년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마이크스 서부지에서 일하며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시 그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75년 매장 주인이 가게를 매물로 내놓자 캔크로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네가 사지 않니? 당시 17세였던 캔크로는 지역 은행원과 청소년, 축구 코치의 도움으로 12만 5천 달러를 대출받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이 결정이 바로 저지 마이크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지 마이크스는 단순한 샌드위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캔크로는 고객에게 신선한 재료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샌드위치는 고객 눈앞에서 바로 재료를 썰어 만들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그의 형제와 함께 만든 칸크로 스페셜 해시태그 12번 메뉴가 같은 독특한 옵션이 있습니다. 캔크로는 또한 각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체인점이 아니라 모든 마을에 있는 가족 가게입니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저지 마이크스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1년 경기 침체 때 회사는 거의 파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캔크로는 도미노 피자 창립자 톰 모나한의 자서전을 참고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며 매장 리노베이션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저지 마이크스는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지 마이크스는 미국 내 2680개 매장에서 연간 3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체인입니다. 캔크로는 최근 이 회사를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에 약 8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의 CEO로 남아 약 10%의 지분을 유지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캔크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스포츠 코치와 비교합니다. 그는 팀워크와 책임감을 강조하며 회사 내 모든 구성원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스포츠와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도 열정을 쏟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은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수천 개의 샌드위치를 기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피터 캔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작은 시작도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지 마이크스는 단순한 샌드위치 체인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피터 캔크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미국과 중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왜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테슬라의 CEO 그 이상입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9년 중국 지도부 단지인 중나나이를 방문하여 당시 총리 리커창과 만났고 중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심지어 그린카드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중국에 건설한 상하이 공장을 통해 중국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이 공장은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머스크를 미국의 CEO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테슬라 사업이 중국 경제와 기술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 성공. 상하이 공장은 단독 소유권을 허락받은 최초의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 공장이며 중국의 전기차 EV 시장을 크게 활성화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산 EV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술적 협력. 중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자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와 대조되는 실용적인 비즈니스 리더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중에는 중국에 대해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다수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중국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그들이 국민의 복지에 민감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머스크의 태도와 트럼프와의 관계를 활용해 양국한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실제로 중재자 역할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트럼프가 머스크를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를 원할지 아니면 머스크의 역할을 제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가 높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머스크의 중재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머스크의 역할. 머스크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강경파 측근들이 머스크와 중국의 협력을 경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머스크와 테슬라의 성공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국내 경쟁 업체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 중국 국영 매체는 테슬라의 성공을 통해 윈윈 협력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경제적 긴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테슬라 CEO로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